선생님,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다면 다행입니다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도 신중해지셨으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당황스러우시죠? 아닙니다. 환자분이 궁금한 게 많으시고 앞으로 계속 치료받으셔야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도 되고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 환자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된 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 환자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했던 전 연인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결혼 전이라 출산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5년 정도 된 일이고 얼마 전에 겨우 연락이 닿아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했고 아내의 주변을 맴돌았는데 저와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못 볼 꼴을 보일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 환자는 미안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러자니 가족들이 눈에 밟혔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 일단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하다 느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와 장모님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다며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프로필 촬영을 한다느니 하면서 저보고는 얼굴만 팔아달라길래 뭔 일이야 있겠나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기능식품이나 몸에 좋다고 소문난 식품들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며 운영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의사가 보증하는 제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니 매출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겐가? 개인 사업이라도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의사들 가만히 잘 안 있는 건 내가 아주 잘 아는데 적어도 병원 이미지에 타격은 입히지 말아야지. 자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나? 요즘 쇼핑몰로 이것저것 판다면서 우리가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게. 따로 징계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자중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말이 많거든. 아내와 장모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제가 마치 이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 약을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둥 입증되지 않은 말들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던 겁니다. 몇몇 소비자들이 과장되고 허위적인 광고라며 고발했고 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 때문에 병원에서 제 이미지도 그대로 타격을 입었던 거죠. 저는 병원에서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제 의사생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결국 저는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핑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아무렇지 않게 이익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사진 찍고 그러는 것까진 좋아. 근데 적어도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누굴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그리고 판매하는 것들 제대로 검토하고 광고하는 거 맞아? 내가 알기론 식약처 검증받고 관련 증거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사진 쓸 때 얼굴 좀 가려. 내가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놨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다 나 혼자 살자고 하는 짓도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리고 그깟 이미지에 타격 좀 입으면 죽어? 원래 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병원에 처박혀서 환자만 돌보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게 다 세상의 이치야. 다 그렇게 장사한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대화로 저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따지려고 하면 아내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벅벅 우기기 바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럴 만도 한 게 그만큼 돈을 버니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아주 대담해진 거였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한동안 냉전 기류가 흘렀고 저는 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병원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수술도 없고 진료가 없던 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일하느라 많이 바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간 뺏는 거 아닌가 몰라. 혹시 지금 나랑 통화 가능해? 기니 할 말도 있고. 그래, 무슨 일인데? 오빠 오늘 휴무라 집에서 쉬고 있었지. 얼마 만에 받는 휴무인지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어. 그래봤자 집에서 잠만 자면서 영화 보는 게 전부지만 말이다. 그런데 기니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여유가 되면 생활비를 좀 보태줄 수 있나 해서. 엄마도 이제 일 안 하시고 그동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 수입이 없어서 말이야. 우리도 이직 준비한다고 일 쉬고 있어서 좀 그렇네. 선영이랑 영준이도 2달 뒤면 다시 복학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엄마는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 청할 곳이 오빠밖에 없네. 미안하지만 내 계좌로 돈 좀 보내주라. 오빠도 바쁠 텐데 정말 미안해. 저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며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며 생활비가 왜 모자라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여전히 칼국수 집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고 벌리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생이 생활비를 보내달라며 절절 매길래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캐물으니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의 가게를 팔아 그 돈을 사업 자금에 보탠 거였죠. 결혼하면서 저에게 차도 사주고 식구들이 살 집도 마련해주니 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겠다 싶어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돈을 맡긴 겁니다. 몇 배로 불려준다는 이야기까지 하니 금전적인 여유를 얻고 싶었던 어머니는 당연히 혹하셨겠죠.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아내와 장모님이 돈은 안 준 건 아니랍니다. 돈을 가져가고 종종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며 주는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최근에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사정을 말하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감지덕지할 처지 아니냐며 되려 협박을 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는 급한 대로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준 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제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득 저를 찾아왔던 그 환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내의 전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국 저는 몇 번의 고민 끝에 그 남자에게 건네받았던 명함을 찾아내 만나서 대화 좀 하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생각했고 이혼을 하던 돈을 돌려받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연락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그쪽이랑 연인관계였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내 처지와 비슷한 경우였는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께 접근을 했나 봅니다. 몇 배로 불려준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가족이고 하니까 어머니는 또 철석같이 믿고 그런 큰 돈을 건네주셨던 거고요.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조언이라면 조언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이렇게 뵙자고 했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였군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을 고소해서 지난 세월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쉽게 행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비록 만나거나 정을 나누진 못해도 적어도 아이한테는 소중한 존재일 텐데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 고소를 하시던 이혼을 하시던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빕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에 홀려 첫사랑까지 놓아버리고 선택한 삶인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을 시켜 아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고요. 엄마 가게 문서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태도였어요. 쉽사리 이혼 진행이 되질 않아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해볼 테면 해보라며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기까지 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명백한 탓에 소송은 저의 승리였죠.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자네한테 베풀었던 그 호의들을 잊은 건 아니겠지? 집이며 차, 하다못해 자네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까지 모두 우리가 해준 물건들일세. 팔자 피게 해준 게 누군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자네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도대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하는 건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얻어낸 결과지만 장모님이나 그 사람이나 잘한 것도 없으니까요. 위자료를 달라거나 보상금을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 판 돈 그거 그대로만 돌려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혹여나 돈 조금이라도 떼먹고 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걸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트이셨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저희 완강한 태도에 기겁했고 다행히 가게 판 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들과 엮이기 싫어 선물 받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량도, 옷, 시계 등 모든 걸 말이죠. 그렇게 다 정리하고 신혼집에서 나오니 막상 제 짐은 보통 크기의 캐리어 하나였어요. 저는 병원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그로써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술도 한잔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신세한탄을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제가 서울대 나온 의사니 더 좋은 조건의 지방과 결혼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선자리를 주선하시더라고요.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지난번처럼 가족들을 운운하며 제 인생을 속박하려 드시길래 이번에는 마음 다잡고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선자리 같은 거 주선하지 마세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2번 당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서로가 상처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당황하시는 듯 하면서도 뻔한 레퍼토리로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갈 정도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연고부 술을 마시기 시작했더랬죠. 하루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픈 나머지 퇴근하고 혼자 술 마시다 정처 없이 걸었는데 글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학 시절 사귀었던 제가 상처를 주고 떠나보냈던
여자친구 집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취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단에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여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상당히 놀란 눈치더군요.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자친구 방이었어요. 여자친구가 해장국까지 손수 끓여주며 이제야 정신이 좀 드냐고 하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규씨,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이러려고 나 떠난 거 아니었잖아. 당신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난 아직도 당신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 웃는 얼굴로 살아가자. 당신은 내가 밉지도 않아? 그렇게 모질게 하고 돈에 눈 멀어 떠났는데 내가 밉지도 않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겠어. 당신이 날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냐고. 여자친구가 끓여준 북엇국을 한두 번 떠먹으며 지난 일이 생각나 또 한 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도 대학 졸업해서 곧장 취업한 상태였고요.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며 애써 웃음 짓는데 그 얼굴을 보니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여자친구는 종종 만나며 예전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재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대로 제 인생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또 노발대발하셨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무시했던 어머니는 저 모르게 여자친구를 따로 만나 온갖 무시를 해대며 행패까지 부리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저는 단박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꾸 그렇게 돈돈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라고요. 이제야 좀 숨통 트이고 살겠다는데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건데요. 이만큼 했으면 된 거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 좋다는 좋은 집안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맺는다고 네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 꿈도 많은 녀석이 언제 그 신세에서 벗어날래? 보란듯이 잘난 집안 만나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도 시원찮은데 그딴 집이랑 인연을 맺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허락 못한다.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저 상처 받을 만큼 받았어요. 힘들어하는 거 어머니도 보셨으면서 어떻게 또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제 등을 떠밀 수 있으세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안타깝지만 저는 더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앞으로 더는 연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지긋지긋해요. 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는 완강한 태도로 여자친구와의 재혼을 반대하셨고 제 인생을 쥐락펴락 하시려는 태도를 취하셨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한번 부유함을 맛본 탓인지 더 이상의 가난은 싫다며 모든 탓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제가 결혼생활 유지만 잘했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은 가족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 형편이 나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뒤로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부산으로 이사를 했죠. 지금의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말이죠. 병원 생활에 적응하며 있는데 종종 연락와 싫은 소리를 해대는 가족들 때문에
볼머리를 좀 앓긴 했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처제들도 다 출가했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토끼 같은 딸 쌍둥이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말이죠. 근무가 없는 날이면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해안가 드라이브도 하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하세요. 저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인생을 쥐락펴락 당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제 진심을 펼쳐보려고 합니다.